여러분, 김재구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오늘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요, 오늘 그 유동규 전 계획본부장, 그리고 대장동 설계도, 그 사업 설계도죠, 이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하셨다, 전체적으로 오늘 부른 거예요. 새로운 폭로죠. 그리고 천재 같지 않냐,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확정 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설명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증언을 했어요, 정민용 변호사가.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설계도 이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만들었는데 정말 천재 같지 않아? 이렇게 정민용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시장이 다 설명까지 지시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 오늘. 그러니까 정민용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사안, 이거 이재명 시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오늘 숨기던 것을 폭로한 거죠. 새로운 사실이 계속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말 빠꾸 없다. 야, 아니 전 정부에서 계속 숨겨오고 덮어오던 것들이 그냥 지금 양파 껍질 벗기듯이 술술술술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이준철 재판장이 심리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정민용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유동규 씨 측 변호사가 정민용에게 반대 신문을 하는 날이며 오늘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 도계공이 확정 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유씨 측이 물어요. 누구한테? 정민용한테. 그러니까 정민용이가 그렇게 답을 한 거고요. 정민용은 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내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을 몰아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정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증인으로 나온 거죠, 정민용 변호사가. 정민용이가 말한 확정 이익, 이게 뭐냐, 대장동 사업 개발로 얻은 이익을 사업 시행 전부터 1,822억 원으로 못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는 성남 도계공과 화천대유 등 민간이 구성한 특수 목적법인 SPC 성남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성남 도계공이 50% 알파 플러스 1주를 가져갔고 화천대유는 7%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계공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갔고 4,040억 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씨가 공모를 해가지고 성남 도계공에는 손해를 입혔고 대신에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배임 혐의로 이 사람들, 누구?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요 5사람을, 하나 둘 셋 넷 5사람을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계사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이 사람이 만든 2014년 10월 달에 대장동 사업 계획서에는 확정이익 제공, 사업자 제시, 성남 도계공은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2015년 2월 달에요, 대장동 공모지침서 발표 4개월 전에 이 같은 확정이익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작년 11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가 2015년 1월 달에 확정이익 문구 관련해서 정영학 씨가 유동규에게 제안을 했고, 유 씨가 정진상 그 당시에 성남 정책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한 뒤에 승인을 얻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동규가 정민용 씨를 통해 가지고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검찰 조사에서 확정이익 관련 정진상 씨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용 씨도 오늘 재판에서 남욱 유동규 씨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죠. 정민용이가 오늘 설계도 이재명 씨가 했고, 지시도 이재명 씨가 다 했고, 모든 것은 이재명이가 몸통이다. 그렇게 오늘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 말에 꾸려진 대장동 사건 전에 검찰 수사팀은 성남 도계공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것을 거의 덮어놓으려고 했고, 이재명을 여기서 완전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작년 7월 새 수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이원석 검찰이 들어가서 새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재명이 몸통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동규, 남욱 이 두 사람이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과거 검찰 수사 때 숨겨왔던 것들을 폭로하면서 막혔던 수사가 완전히 본물 터지듯이 뚫어졌다. 여기다가 정민용이가 오늘 또 새로운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고, 이재명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 난 그렇게 봐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 누굽니까? 정진상은 뇌물수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고,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이거 의혹 사건에서 현재 이재명은 제3자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갔다 왔지만 말이죠. 자, 이 대표의 다른 측근 김용,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명을 아는 분들, 또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다 닭장 속에 다 들어가게 생겼다. 전부 다. 너무 인원이 많아요. 손으로 쉬어도 쉴 수가 없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7일 그리고 30일 대장동 사건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한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 그런데 27일은 아니고 27일은 아니고 28일 날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자 28일 조사라는 것은 수사팀과 합의된 바가 없다. 일방적 이재명 대표의 발표고, 또 2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피의자가 이렇게 출석 날짜를 지 마음대로 며칠 날 하겠다, 그래 안 돼, 이렇게 조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나 그래 못 가, 그 다음에 나 갈 거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고 기자들한테 검찰하고 조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야? 깡패냐?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씨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제 설 연휴 밥상 위에는 이재명 이름 석자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아주 그냥
대화가 될 겁니다. 그게 좋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나쁜 사람, 이재명은 전과자, 이재명은 범죄의 원흉, 이런 얘기들만 하겠죠. 설 지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